만약에 당신이 퇴근하는 길에 그리고 내 집, 내 방 안에 들어와서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해버리는 잔혹한 범죄 스토킹.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종은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입니다. 2019년 9월 도쿄. 일본의 여성 아이돌 가수 마츠오카 애나는 스케줄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려던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강제로 성추행을 시도. 이에 깜짝 놀란 마츠오카가 비명을 지르자 남성은 다급히 도망갔습니다. 오호,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큰일은 안 당해 다행이네요. 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얼마 뒤 마츠오카는 체포된 범인의 정체를 알고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 범인이 바로 마츠오카의 팬, 사토 히비키였기 때문입니다. 마츠오카가 심지어 알던 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듭되지만 이거 팬이 아닙니다. 저런 짓까지 하는 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짓거리 하려고 접근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응원하고.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광팬 사토가 마츠오카의 집을 알게 된 게 바로 마츠오카의 눈동자 때문이었답니다. 뭔 소리야 또. 눈동자가 왜요? 스토커 사토는 마츠오카가 SNS에 올린 셀카 사진을 보다가요. 마츠오카 눈동자에 기차역이 보이네? 여기 어디지? 무서워! 아유, 씨! 남양 특집이다. 아유, 씨! 남양 특집이잖아요, 거의. 사실 집을 알게 되는 뭔가 있었나 보다. 마츠오카의 사진 속 눈동자에 비친 기차역 풍경을 발견하고는 인터넷 스트릿뷰로 끈질기게 검색. 그렇게 해서 기차역의 이름과 위치를 찾아냈고요. 그 의지로 일이나 공부를 했어야지. 그 뒤에는 기차역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집으로 가는 마츠오카를 미행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토커 사토는 마츠오카를 미행하기 전에 이미 마츠오카의 아파트 호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가능해, 그게? 그것도 역시 마츠오카가 SNS에 집 내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치밀하게 분석해 커튼의 위치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 등을 단서로 마츠오카의 집을 찾아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범행이 밝혀지고 스토커 사토는 마츠오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마츠오카는 한동안 연예계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가슴 아픈 게 팬들과 소통하려고 올린 사진과 영상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가슴 아픕니다, 진짜.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13위 공개합니다. 도 넘은 팬심, 아이돌 순환시대. 지난 2020년 1월 1일 국내 유명 아이돌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건에 대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강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라며 사생 팬과 스토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좀 큰 사건이었죠. 네, 큰 이슈였죠. 네, 다들 많은 팬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에게 큰 걱정과 우려를 안긴 일이 발생한 건데요. 1월 1일 트와이스 멤버들은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여객기에 올랐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여객기에 동승한 한 독일 남성이 갑자기 트와이스 멤버 나연 씨를 향해 다가가는 돌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매니저가 이 남성을 제지했지만 계속해서 나연 씨에게 다가가려 하며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웠는데요. 이거는 좀 도가 지나친 거죠. 네, 다른 분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정말 그렇죠. 위험한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요. 기내에서 난동을 피운 이 독일 남성은 이미 트와이스 소속사로부터 몇 차례 경고를 받아온 요주의 스토커였습니다. 기내 난동 사건 이전에도 그의 극심한 스토커 행각에 트와이스 멤버 중 한 명이 트와이스 공식 SNS에 집에 돌아가 주세요, 그만해 주세요, 제발이라는 간절한 호소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2019년 10월 한국을 찾은 이 남성은요, JYP 사옥은 물론 인근 카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나연 씨의 행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트와이스의 해외 열성 팬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What I did was here in Cheongdam-dong, I went through over 100 stores and 12월 이 남성이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트와이스 멤버들의 숙소, 나연이 자주 찾는 카페나 미용실 등을 언급하는 영상을 올리자 트와이스 팬들은 물론 소속사 측에서도 너무 사생활을 파고든다라고 판단. 이후에 이 독일 남성에게 트와이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트와이스 팬들 역시 이 스토커로부터 트와이스의 숙소를 지켜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팬들도 오죽하면은 저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네. 예, 도가 지나치다는 걸 인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기내 난동 사건 이후에도 이 스토커의 뻔뻔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게? 아, 사과랍시고 저를 한 거예요? 대화를 왜 해? 앉았네. 아유, 진짜. 싫다. 그냥 러브 액츄얼리 찍니? 트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게 밝게 웃으면서 무대에 서는 모습을 주로 보고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저런 고통을 겪고 또 소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 거죠. 소린 이제 그만할게. 'Cause I deserve it.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12일 공개합니다. 모모 보고 스토킹한 남자. 눈동자가 아니고 또 있어? 아, 뭘 본 거야 또? 뭐야? 2019년 4월 미국 샌디에고 국제공항 시카고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여성 애슐리 바르노는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안녕 애슐리. 정말 아름답네요. 회색 재킷이 잘 어울려요. 딱 내 스타일이에요.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애슐리의 이름은 물론 입고 있는 옷 색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너무 놀란 애슐리는 바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이 장난친 것도 아니고 이게 지켜보고 있다가 몰래 보낸 거 아닌가요? 아무튼 애슐리는 찝찝한 마음을 누른 채 비행기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비행기 잘 탔네요. 아까 15열 지나가는 거 봤어요. 내 옆자리 비었는데 같이 앉을래요? 소름. 아니 그러면 이 스토커가 같은 비행기에 탄 건가요? 진짜 스토커가? 아니 근데 애슐리 번호 어떻게 알아? 자신을 아흐메드라고 밝힌 스토커의 정체. 그는 애슐리가 탑승하는 항공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건 아니다. 아, 이 항공사 직원 아흐메드는 애슐리 캐리어에 달린 네임택을 보고 거기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미쳤나 봐. 그 네임택이 그거 하라고 달려 있는 거냐고요, 지금. 승객의 개인정보를 조회를 해서 그걸 알아내서 스토킹에 악용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겁에 질린 애슐리. 그래서 스토커에게 그만 연락하라고 했지만 좋은 좌석을 줄 수 있다, 당신이 좋다라며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낸 스토커. 결국 애슐리는 다른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본인을 이제 아흐메드라고 소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실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예. 본 존도. 본인도 이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약간 있었나 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항공사 직원 본 존도가 승객을 이런 식으로 스토킹한 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책임이 있는 거죠.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편 스토커 때문에 악몽 같은 비행을 한 애슐리는 밀폐된 비행기 안에서 끔찍하고 무서운 시간을 보냈어요 라며 자신을 스토킹한 직원 본 존도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승객을 스토킹한 직원 본 존도는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 애슐리에게 메시지와 음란 사진을 보내는 등 끝까지 끔찍한 스토킹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제야 항공사에선 뒤늦게 그를 해고했지만요. 사람들은 피해자는 평생 괴로울 텐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애초에 직원 관리를 잘했어야지 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항공사에선 해고됐지만 다른 곳에서 또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제발 반성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당신을 본다면 19, 11일을 공개합니다. 영국, 질투의 화신이 된 모모. 영국의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교사 레베카 킨드는 한 여성을 마주치자마자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돌아가시라고요. 아주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는데요. 그녀가 이토록 진저리치는 여성의 정체, 바로 그녀가 가르치는 학생의 엄마, 학부모였습니다. 왜 학부모를 보고 그렇게까지 경기를 일으키는 왜 거예요? 학부모한테 왜 그러지? 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엄마 누쉬 임란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엄마 임란은 혹여나 아직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엄마를 찾으며 울면 어쩌나 적응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컸습니다.
그럼요. 저도 걱정될 것 같아요. 당장 어린이집만 가도 이거 과연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되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엄마, 나 선생님 너무 좋아. 빨리 학교 가고 싶다. 다행히도 아들은 담임 교사인 킨드의 친절한 가르침 덕에 금방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죠. 아, 다행이네요. 이건 잘 됐네. 아이가 저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할수록 엄마 임란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는데요. 그 이유, 저 선생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있어. 바로 교사 킨드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잘해주면 고마워해야지. 감사해야지. 질투에 눈이 먼 지독한 아들 바보 엄마 임란은 급기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뺏어가? 너는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하루에도 수차례 교사 킨드에게 전화를 해서 폭언을 퍼부었고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수백 통의 이메일과 문자 폭탄을 투척. 심지어는 학교에도 불쑥불쑥 찾아가거나 교사 킨드의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요. 그녀의 숨통을 계속 조이며 스토킹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그치. 같고 이게 치료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네, 지나친 집착이죠. 네. 이후 임란의 스토킹이 점점 더 심해지자 학교 측은 임란에게 교사 킨드에게 접근하지 말라며 경고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왜 그런 데만 있나요? 엄마, 나 선생님한테 꽃 선물해도 돼? 자, 엄마 임란은 아들의 이 한마디에 또다시 질투심이 폭발. 그 선생은 내 가정을 파탄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난 그녀를 죽일 거예요. 엄마 임란은 상담사에게 살인을 예고하는 섬뜩한 말을 내놓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상담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결국 엄마 임란은 교사 킨드를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5년간 교사 킨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잘해준 죄밖에 없는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를 거 아니에요. 어긋난 질투에 눈이 멀어 아들의 스승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긴 스토커 엄마. 마음의 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